안녕하십니까. 해열TV 정상호입니다. 1편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사절단은 북진묘를 지나 신광년에서 숙박을 합니다. 연암은 이 여정에서 선비론을 떠올립니다. 이용 후생의 꽃이라고 평가받는 장관론이죠. 조선의 선비들은 베이징을 다녀온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번 여행에서 제일 장관이 무엇이었냐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각각 가장 기억나는 것을 주어 섬기는 것이죠. 요동 천리 벌판, 구여동 백탑, 산해관, 상방,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인류선비는 정색하고 얼굴빛을 바꾸며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볼 것이 없던데. 황제가 머리 깎아 변발을 했고 문무 대신 백성들도 하나같이 모두 변발을 했으니까 아무리 박식하더라도 머리를 깎으면 오랑캐지. 오랑캐는 개나 돼지와 같소. 개, 돼지에게 무엇 볼만한 것이 있단 말이오. 열심히 주워 섬기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좌중이 숙연해집니다. 인류 선비의 말은 그때 근본주의 중화사상, 으뜸 의리를 찾던 사람들이 생각을 대표한 것이죠. 논리는 간단합니다. 변발을 하면 오랑캐다. 청나라는 변발을 했으니 오랑캐다. 오랑캐는 개돼지와 같다. 고로 개돼지인 청나라는 볼 게 없다. 백성들에게 이런 사상을 계속 반복해서 주입하니까 정권 유지에는 도움이 됐겠죠. 그러나 사고가 굳어서 실제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인류 선비의 눈은 그 많은 것 중에 오직 머리칼만 본 것이죠. 만주족의 청은 한족의 명을 정복하고 명의 제도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머리 모양과 복장만은 자기들 것을 따르도록 했죠. 거부하면 죽였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버티다가 죽은 한족 남자들이 수십만 명이라고 합니다. 결국 머리는 전부 변발로 바뀌었고 복장도 소매가 짧고 실용적인 청나라 옷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여기서 위안을 받습니다. 자신들만이 중화의 수호자라고 정신승리하는 것이죠. 이류 선비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 청나라의 성곽은 진시황 만리장성이 나머지고 궁궐은 아방궁의 찌꺼기다. 명이 망하니 중국 산천은 날고기 노린내를 피우고 있고 언어도 야만인의 말씨가 되고 말았다. 10만 대군만 있다면 산해관으로 몰고 들어가 중국 천지를 말끔하게 씻어낼 텐데 그 뒤에야 장관을 말할 수 있지. 연암은 몇 등급 선비일까요? 연암의 말입니다. 나는 삼류 선비다. 진짜 장관은 깨어진 기와조각이고 냄새나는 똥거름이다. 깨어진 기와조각은 사람들이 버리는 물건이다. 그러나 담을 쌓을 때 어깨 높이 위로 쪼개진 기와조각을 마주놓아 물결 무늬를 만들고 4조각을 모아 동그라미 무늬를 만들거나 4조각을 밖으로 등을 대어 붙여 옛날 동전 구멍 모양을 이룬다. 깨진 조각이지만 천하의 무늬가 여기에 있다. 또 벽돌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민가가 가난하여 앞들의 벽돌을 깔 수 없으면 여러 빛깔의 유리 기와조각과 냇가의 둥근 조약돌을 주어 얼기설기 맞추어 꽃, 나무, 새, 짐승 무늬를 새겨 깔아놓는다. 그러면 비가 오더라도 땅이 질척거릴 걱정이 없다. 역시 천하의 그림이 모두 여기에 있다. 이번에는 똥오줌입니다. 똥오줌은 가장 더러운 물건이다. 그러나 거름처럼 쓰일 때는 금싸라기처럼 아낀다. 길에는 버린 덩어리가 없고 말똥을 줍는 사람은 오쟁이를 둘러매고 말꼬리를 따라다니기도 한다. 이렇게 모은 똥을 거름 창고에다 쌓아놓는데 네모 반듯하거나 혹은 8모, 6모 누각 모양으로 각각 쌓아 올린다. 똥거름을 쌓아 올린 맵시를 보니 천하의 문물제도가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기와조각 조약돌 똥거름이야말로 진정한 장관이다. 왜 성곽과 연못, 궁궐과 누각, 점포와 절, 목축과 광활한 벌판, 우거진 나무숲만을 장관이라고 불러야 한단 말인가? 어떻습니까? 이용 후생 정신이 생생하게 드러나죠. 얼핏 사소한 얘기 같지만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것이죠. 더구나 연암은 양반 사대부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깨진 기와조각이나 벽돌 똥그름에 눈길을 주는 안목이 놀랍죠. 똥은 연암에게 문명의 가늠자였던 것이죠. 하수처리가 나라와 도시의 경쟁력을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똥은 한자로 분입니다. 쌀 미와 달을 이가 위아래로 붙었으니까 쌀이 다른 모습이란 뜻이죠. 밥이 곧 똥이고 똥이 곧 밥인 것이죠. 조선 후기에 한양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똥오줌 처리 문제가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성안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해 분뇨를 쓸 데가 없었죠. 그래서 길에 각종 똥이 질비해 악취가 넘치고 하천에 똥물이 마구 버려져 수질이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에서는 똥을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 청나라 말기에는 분변을 수집하는 가게와 처리 공장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오랑캐에게라도 배우자는 실사구시 이용후생의 정신은 북진묘 관람기에도 나타납니다. 수레인데요. 청의 수레는 사람 타는 수레, 짐을 싣는 수레, 밭에 물 주는 수레, 불을 끄는 소방차 수레, 누에고치를 켜는 수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용도에 따라 크기와 구조, 바퀴의 운행 방법이 달랐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두 바퀴 사이의 옆 간격이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연암이 이와 비교해 조선의 수레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수레가 있었지만 바퀴가 완전히 둥글지 않고 바퀴 자국이 하나의 궤에 들지 않아 수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험준해서 수레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나라에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으니 기 닦이지 않는 것이다. 수레가 다니게 되면 길은 절로 뚫리게 마련이다. 우리가 지나온 청의 길도 조선처럼 비탈지다. 바위가 가로막고 있고 험준한 것을 이미 보지 않았냐? 중국의 풍부한 재물이 어느 한 곳에 막혀있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져 옮겨 다닐 수 있는 까닭은 다 수레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8월 7일에는 만리장성이 한 관문인 고복구를 지나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넙니다. 장마철이어서 물이 깊고 물살이 거칠었죠. 시뻘건 흙탕물이 산더미처럼 밀려오고 강물 소리가 성난 듯 울부짖어 건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들바들 떨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견마잡이 창대가 말에게 발을 밟혀 말발굽의 쇠가 발에 깊이 박혔습니다. 연암 혼자 말을 타고 가야 했죠. 한 손으로 말꼬피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안장을 부여잡으며 위태위태하게 건넙니다. 이때 연암은 조선이 말 다루는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조선시대 양반이나 돈 많은 서민은 낙이나 말을 타고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체면에 직접 꽃비를 잡을 수 없어 하인에게 꽃비를 잡고 앞장서 걷도록 하죠. 말 다루는 법의 8가지 위험이 열화일기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위험은 조선이 옷은 소매가 넓고 그 위에 긴 한삼을 덧댔다. 꽃비를 잡고 채찍질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둘, 그래서 부득이 견말을 잡게 한다. 그 결과 나라 안의 말이 모두 병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견마잡이가 말이 한쪽 눈을 가려서 제 맘대로 걷지 못하기 때문이죠. 셋, 말이 길을 나서면 알아서 주변을 잘 살핀다. 그런데도 마부는 자신이 걷기 편한 자리로 말을 내몬다. 말이 머리를 흔들며 도리지를 치는 까닭은 그렇게 말을 모르는 사람에게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넷, 말이 한쪽 눈은 견마잡이에게 가려졌고 다른 눈은 견마잡이 눈치를 살펴야 한다. 온전히 길바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발굽을 잘못 뛰어 넘어질 때도 있다. 그러면 말이 잘못이 아닌데도 사정없이 채찍을 친다는 거죠. 다섯, 조선의 안장과 마구가 둔하고 무겁다. 거기에 가슴걸이, 복뒤 등이 너무 거추장스러워 말이 곧 힘이 빠져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섯, 사람과 말은 보통 오른쪽 잡이다. 그러나 말이 오른쪽 입 아귀에 재갈을 물려 아프게 하니 부득이 목을 아래로 꺾고 옆걸음을 쳐서 채찍을 피한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준말하고 하지만 말의 속사정은 다르다는 것이죠. 일곱, 말은 오른쪽 허벅다리에 채찍을 맞아 한쪽만 고통스럽다. 견마잡이가 갑자기 채찍으로 말을 후려치면 안장의 방심에 앉아있던 사람을 말이 떨어뜨릴 수 있다. 말을 탓하지만 말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덟, 지위가 높은 이들은 말을 왼쪽에서 끌게 한다. 자기가 오른손을 써야 하잖아요. 오른쪽도 불가한데 왼쪽 견마잡이라니 더구나 긴 꽃비는 당차는 짓이다. 무관은 더욱 안 된다. 자기 올가미를 차고 다니는 꼴이라는 거죠. 연암이 말하는 조일전쟁 때 사례인데요. 일본이 쳐들어온 첫 해였습니다. 이일 장군이 상주에 진을 치고 있었죠. 멀리 숲 덤불 속에서 연기가 나니까 군관 하나를 보내 살피게 합니다. 군관은 견마잡이를 하나도 아니고 좌우 양쪽에 붙이고 거들먹거리며 가죠. 그때 다리 밑에 숨어있던 왜군 둘이 튀어나와 칼로 말이 배를 찌릅니다. 이미 군관의 머리는 잘려나간 거죠. 서해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이 일을 기록해 잘못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습속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며 연암이 한탄하죠. 깨진 기와나 벽돌, 똥오줌, 말 다루는 법, 어쩌면 이런 얘기들은 국가 운영에서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빗물이 모여 바다가 되는 관점에서 보면 깨진 기와나 벽돌, 똥오줌은 조선의 경제와 민생입니다. 말 다루는 법은 조선의 정신과 국방이고요. 고구려의 기마군단과 조선의 견마잡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민족인데 흐르는 물과 얼음처럼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두 사회의 정신과 시스템이 달랐던 때문이죠. 오늘날 자동차와 교통망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의 수레와 길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 사회의 정신과 시스템 덕분에 이용후생이 갖춰진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 알기를 보는 우리의 눈은 조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정신과 시스템을 가다듬고 장점을 업그레이드해 세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지혜를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용후생의 정신이겠죠.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